지금은요 사회 역사스러운 센세이션 민석쌤의 암기 비법에 빠져들다의 민석쌤입니다. 자, 오늘 주인공은요 고려의 8대 군주로서 우리나라 역사상 유일하게 사생아 출신의 임금이기도 합니다.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인데요. 바로 고려의 8대 임금 현종에 대해서 오늘 센세이션 암기 비법과 더불어서 이제 거란의 침략이라던가 지방제도도 이 현종 임금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고려 역사를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선생님이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 현종이 있잖아,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의외로. 근데 정말 조선의 세종과 영조, 정조의 버금가는 한국사 최대의 업적을 일군 군주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사람이 왕이 된 스토리가 보면 정말 드라마로 쓰면 아마 대박 날 거야, 진짜. 이 사람은 아까 사생아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살 위협을 겪으면서 절에서 이제 대량원군 시절에 이제 왕이 됐는데요. 당시 또 나라 밖으로는요 거란의 1차 침략 이후에 상당히 국제적으로 고려가 위기 속에 있었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대내적으로도 왕권이 많이 바닥에 있었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고려 8대 임금 현종은요 정말 내치와 외치 보통 둘 다 이렇게 완벽하게 하기 힘든데 정말 한국사에서 손꼽힐 만한 정말 먼치킨 군주가 이 현종이 되겠습니다. 이 고려 현종 임금은요 공시에서는 특히 너무나 잘 나옵니다. 이제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변별력 문제로도 잘 나오고 있고요. 앞서 말했다시피 현종 임금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이 거란의 침략과도 더불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고려의 지방제도라고 할 수 있는 오도 양계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또 현종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바로 고려 현종 센세이션 암기 비법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암기 비법 멘트입니다. 선생님이 항상 이 약방의 감초처럼 항상 이렇게 좀 재밌는 깨알 같은 이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내 입으로 이런 말 하니까 좀 민망해. 감초. 감초를 선생님이 사러 갔어. 얼마지? 7,000원! 7,000원! 감초 원래 10,000원인데 선생님 좀 깎는 거 잘해요. 감초 7,000원에 주면 안 돼요. 감초 7,000원에 주면 안 돼요. 아하, 이거 뭔 말이야. 일단 선생님이랑 같이 센세이션 암기 비법 한번 읽고 해석을 해보자고. 암기 비법 우리말 해석을 해야 돼? 우리말인데 해석을 해야 돼. 감초 7,000원에 주면 안 돼요? 그냥 주면 안 돼요? 안 돼? 주면 안 돼요? 감초 7,000원 주면 안 돼요. 자, 바로 갑니다. 자, 감자. 감목양막법이라고 있습니다. 감목양막법. 지역 단위별로 이제 그 말을 길게 하는 건데요. 이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이 현종이 집권했을 때, 거란의 2차 침략과 3차 침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란의 침략 속에서 이제 대비하기 위한 어떤 말을 기르게 하는 감목양막법을 도입했다.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야, 이걸 공시에서 잘 물어보진 않는데, 간혹가다 7급에서 한 번씩 이제 나온단 말이지.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근데 굉장히 중요하죠. 초조대장경입니다. 거란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서 초조대장경이라고 하는 대장경을 단행했다라는 거죠. 초조대장경. 이거 언제 불타냐, 참고로. 이거 나중에 몽골 침략 때 불탑니다. 몽골 침략 때 불탔던 거, 초조대장경과 황룡사 구층 목탑이 이제 몽골 침략 때 불탔던 건데, 나중에 불타버려요, 몽골 침략 때 불타요. 초조해. 불타서 초조해. 자, 이 거란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몽골 침략 때 불탔다라는 거죠. 이 몽골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거 땡입니다. 몽골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냐, 나중에 제조대장경이라고 하는 이른바 고려대장경, 8만 대장경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갈까요? 감초 7,000원. 우리 현종 임금 몇 대 임금이라고? 고려 8대 임금이라고. 7대 실록을 정배합니다. 7대 실록. 물론 7대 실록은 현존하지 않습니다만 7대 실록이 있었다. 7대 실록. 자, 그 다음에 거란의 침략 이후에 강감찬의 건의로서 천리장성을 증축하게 되죠. 천리장성. 압록강에서 도련포에 이르는 천리장성. 이 개경에 따르는 나성을 축조했다라는 거. 요게 이제 거란의 1차, 2차, 3차 침략 이후 강감찬의 건의로 현종 때 축성한 성들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거란 침략도 잠깐 이야기한다라고 했는데, 이 거란이들이 1차, 2차, 3차까지 이렇게 쳐들어오죠. 자, 1차 침략 때는요, 우리 서희가 강동 육주, 맞죠? 양규가 선전을 했었고, 양규 아저씨. 양규. 그
다음에 3차 침략 너무 중요하죠. 귀주대첩의 영웅 바로 강감찬이죠. 강감찬. 순서 이렇게 된다는 거. 센세이션 암기비법. 희규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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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규감찬. 또 현타 오네요. 자, 희규감찬, 희규감찬. 희규감찬. 서희, 양규, 강감찬. 희규감찬. 특히 여러분들 1차랑 3차 잘 나오죠. 1차 침략 때 서희, 이 강동육주 위치 모르면 진짜 레게노. 강동육주 어딘지 알아야죠, 여러분. 강동육주. 압록강 동쪽에 있는 6가지 주. 여기가 되겠죠, 강동육주. 그 강동육주 중에 하나가 바로 강감찬이 승리를 거뒀던 귀주입니다, 귀주. 그래서 귀주대첩의 승리는요, 서희의 외교 단판이 없었다면 없었던 거죠. 실제로 역사학계에서는요, 강감찬보다 서희를 더 높이 평가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자, 근데 2차 침략과 3차 침략이, 동그라미 칠까요? 2차 침략과 3차 침략, 거란의 2차 침략과 3차 침략이 바로 현종 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3차 침략 이후에 강감찬의 건의로 천리장상관 나상을 축조했다. 됐죠? 좋습니다. 1차 침략은요, 참고로 서희가 강동육주 외교단판 벌였을 때는 성종 때가 되겠습니다. 성종 때. 오케이, 말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조금 무리수인데, 좀 무리돼야 하는데, 해볼게요. 이 3,000원, 3,000원. 오도양계입니다. 오도양계. 뭐라고요? 오도양계. 굉장히 중요하죠, 오도양계. 자, 양계라고 하면요, 이 동쪽을 경계라라고 하는 동계와 북쪽을 경계라라고 하는 이 북계, 계가 몇 개 있습니까? 양쪽에 있죠. 양계, 이계라고도 합니다. 계가 2개 있어서 이계, 양계, 그 다음에 오도, 경계를 제한 오도. 그래서 우리 고려의 지방제도는 성종 임금 때 12목을 정비했었다가 현종 때 이르러가지고 오도양계로 재정비되었다. 오도양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도양계. 정말 잘 나오죠, 오도양계. 이 고려의 지방 행정제도는 이렇게 이원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원적으로. 오도라고 하는 일반 행정구역과 양계라고 하는 군사행정구역 이렇게 또 정비가 됐었고요. 뿐만 아니라 사도호부 군사조교 충지였죠? 군사조교 충지. 그 다음에 팔목 체제를 두었다라는 것도, 이것도 다 현종 때입니다. 현종 때. 4 더하기 8이 10이잖아. 이 12목이 이렇게 조금 분화돼서 정비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자, 오도양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고려의 지방제도는 이원적이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맞죠? 지방제도 한 김에, 말 나온 김에, 우리 고려시대 때 지방제도 하면 정말 중요한 게 이거죠. 관리를 보낸 마을이 주현이었고요. 주인이 있는 마을. 관리가 없는 마을, 관리를 보내지 않았던 마을을 속현이라고 했죠. 자, 근데 고려시대 때는요, 관리를 보낸 주현보다 관리를 보내지 않았던 속현이 말이야,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현을 지배했던 사실상 그 지역의 지배자라고 할 수 있는 향리가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셌다라는 거죠. 사실상 그 지역의 실질적 지배자였다라는 거. 맞죠? 이게 또 조선의 지방제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비교할 때 이 향리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할 때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고려시대 때 향리는 힘이 셌다고요. 근데 조선의 향리는요, 여러분 말로 좀 찐따였다고. 사또라고 하는 수령이 말이야, 지방으로 쫙 내려갔어. 전부 다 갔단 말이야. 조선시대 때는. 그래서 사또가 그거밖에 아무도 없느냐라고 하면 이 사또 하는 애들이 이제 조선시대 향리란 말이야. 육방이라 그래가지고 이방, 호방, 예방, 향방 쭉 가잖아. 근데 그 조선의 향리는 찐따. 근데 고려의 향리는요, 파워가 셌다니까요. 그 중에서 방구 꼈던 친구들이에요. 원래 태생적으로 호족이었던 친구들이 향리죠. 맞죠? 조선시대 향리는요, 사실상 관리를 보내지 않았던 속현의 실질적 지배자였기 때문에 힘이 셌다라는 거. 됐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그 향리와 관련된 제도가 이제 주현 공거법이 되겠습니다. 주현 공거법. 여러분, 주현 공부법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CF. 이 주현 공부법은 광종 때 한 겁니다. 광종 때 주와 현단이 했다가 곡물과 부역을 부과한다라는 주현 공부법은 이거 광종 때 하는 거야. 이 공부란 말이 곡물과 부역입니다. 스터디가 아니야? 이거 광종이라고? 자, 그럼 주현 공부법은요, 우리 현종 때 한 건데, 이거 뭐냐? 향리가 과거 시험에 볼 수 있게끔, 향리 자제들이 과거 시험 볼 수 있게끔 했던 것도 이제 주현 공부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감초 7,000원에 주면 안 돼? 이것도 어려운 내용인데. 자,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이 주창 수련법이라 그래가지고, 전란으로 이 거란의 침략으로 피폐해진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의창을요, 전국 단위로 확대 개편합니다. 의창을 확대 개편한다. 이게 주창 수련법입니다. 이 주연 단위에다가 곡식 창고를 뒀다라는 거죠. 의창. 그 다음에 면군 급고법이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한 번씩 공시에서 나올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데요. 70세 이상의 그 노부모를 부양할 정남에게는요, 군역을 면제시켰던 제도죠. 정말 아름다운 제도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다? 그 면군급고법이다. 선생님이 지금 감목양마법이라던가 주창수련법, 면군급고법은요, 조금 난이도 있는 키워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능검에서는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공시생분들 위해서 언급을 해드렸고요. 한능검에서 혹시나 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주제가 있다면, 이제 고려시대 때 있었던 이제 현종 때 불교 문화가 많이 꼽힙니다. 불교 문화. 그래가지고 현종 희응자 아닙니까? 현종 희응자죠? 현종 희응자죠? 맞죠? 현종 희응자. 현종 때 뭐 현화사라고 하는 절이라던가 뭐 흥왕사라고 하는 절이라던가 이런 사찰들이 현종 때 건립이 됐었고요. 맞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아까 말했던 뭐 초조대장경 이런 것들도 불교와 관련된 게 또 현종입니다. 불교 문학을 꼽혔다. 실제로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이면서 통치를 유교 통치로 전환을 하고 불교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연대교회라든가 팔관회라든가 대폭 축소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근데 현종 때 이걸 다시 부활을 해요. 그런 모습들이 호국적 성격의, 호국불교적 성격의 모습을 보이면서 현종 때 불교 중흥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종 임금은요, 분명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정말 나라 내외적으로 이 고려가 다시 한번 탈바꿈하면서 중흥기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제2의 제3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데 있어서 발판을 만들고 그 시작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현종입니다. 현종. 사실상 고려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왕에 이르기까지 현종 이후에 그 다음 왕이었던 뭐 덕종이라든가 전종이라든가 문종이라든가, 근데 공양까지 쭉 전부 다 현종 다 이제 혈통이었고요. 사실상 제2의 전성기를 우리가 구가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현종이었다. 여러 가지 업적들이 더 있습니다만 요 정도 좀 정리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종, 고려 8대 임금, 우리나라 한국사에서 먼치킨 군주 현종, 오늘 영상 암기비법으로 마무리해봤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